최고의 절경이지만 그 어렵다는 가야산 만물상 코스 같이 올라보시죠. 오늘은 가야산 가는 날. 어릴 적 소풍의 설레임 가득 고구마랑 계란 삶아서 가야산으로 출발합니다. 주차장에 주차 후 200m쯤 올라가면 백운동 탐방센터가 나옵니다. 좌측은 난이도 최상인 만물상 코스, 직진하면 오르기 수월한 용기골 코스입니다. 멀리 왔는데 힘들지만 만물상 코스로 올라야겠죠. 15분쯤 오르자 조망이 슬슬 터지기 시작하고 계속되는 오르막에 체력은 급저하됩니다. 바위에 걸터 앉아 커피 한 잔의 여유. 평소의 80% 속도로 경치 구경하며 천천히 오릅니다. 600m 오는데 35분 걸렸네요. 힘든 코스니 쉬어가라는 표지판이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겠냐며 올랐는데 예상 밖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가야산. 제법 다녀봤다고 방심한 탓일까? 다이어트 해야겠어요. 급경사의 험난한 코스를 오르는 대신 최고의 풍경을 볼 수 있는 만물상 코스. 만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기암괴석의 바위 능선과 부처의 형상을 닮은 봉우리들. 이중환의 택리지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명산 대부분이 외적의 화를 당하였으나 합천 가야산만은 그 화가 미치지 않아 삼재가 들지 않는 곳이라 했다. 파란 하늘에 심심하지 않을 만큼의 뭉게구름. 화창한 가을 날씨도 가야산 풍경에 한몫해주네요. 매우 어려움이란 코스답게 초입부터 계속 올려치는 구간. 가을이 무르익기 시작한 가야산. 붉게 타오르며 가을의 피날레를 장식할 날이 머지 않았네요. 설악산 공룡능선의 축소판이란 가야산의 만물상 코스. 가파른 등산로답게 조망이 시원하게 터져주자 오늘은 또 어떤 멋진 풍경이 기다릴지 설레임 안고 힘차게 올라봅니다. 바위 사이로 통과해보려고 했는데 안되네요. 이젠 진짜 살 빼야겠어요. 힘들게 산을 올라서서 멋진 경치를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힘들게 오르느라 잡념이 없어지고 멋진 풍경을 보니 근심과 걱정을 잊게 만들어주는 효과이지 않을까. 산을 오르며 만나는 갖가지 모양의 바위들이 초면이지만 정겹다. 마치 더 멋진 풍경을 보여주려는 듯 자기 등을 내어주는 바위들. 짙은 색으로 물들어가는 나무들과 기암괴석들의 조합이 가을 속으로 더욱 빠져들게 합니다. 금강산의 만물상은 보는 것이지만 가야산 만물상은 느끼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아직 가야산의 하이라이트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보다 더 멋진 절경이 나온다니 기대감이 힘듦을 잊게 한다. 초반 600m 급경사 오르막에 진을 다 빼지만 급히 고도를 올린 만큼 수려한 가야산의 뷰 맛집을 계속 볼 수 있다. 탁 트인 풍경과 기암괴석들이 한시도 지루하지 않게 하지만 굴곡이 심한 등산로가 피로도를 증가시킨다. 가야산 국립공원 만물상 코스는 하루 340명으로 입산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전날 국립공원 예약 통합 시스템을 통해 탐방로 예약 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깨달음과 힐링, 두 가지 모두 만족시켜주는 만물상 코스. 이제 1km 왔는데 1시간 20분이나 지났어요. 정상 표지판은 아직 나오지도 않고 서성제까지 남은 거리만 계속 보여주네요. 기괴한 바위와 한 쌍이 된 소나무에 그 사이로 만든 등산로를 걷는 재미. 멋진 뷰가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가야산의 전경. 큰 오르막 내리막을 7번이나 거듭해야 하는 만물상 코스지만 다양한 바위와 어우러진 풍경으로 지루할 틈이 없답니다. 지나는 곳마다 포토존이라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어요. 그만큼 빼어난 경관의 가야산. 도시의 인위적인 회색 공간에 갇혀 있다가 수천 수만 년간 자연의 손을 거친 예술작품과 마주하니 황홀경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전설을 간직한 바위들이 얘기를 들려준다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화려한 바위들과 아름다운 소나무의 멋진 쇼가 펼쳐지는 가야산. 자연이 빚은 예술의 경지에 감탄과 전율이 솟아오릅니다. 경이로운 기암괴석들과 함께 신나게 춤추어대는 소나무. 눈부신 가을 햇살과 화려한 오색 커튼이 펼쳐진 황홀한 풍경에 심쿵해지네요. 기암괴석의 전시장이라 할 만큼 수많은 암릉이 펼쳐진 가야산.
멀리서 봤을 때 신비하고 멋진 바위들의 연속된 모습에 감탄하지만 직접 올라보니 엄청 힘듭니다. 바위를 넘을 때마다 펼쳐진 황홀한 풍경들이 고된 등산길을 아름다운 길로 바꿔줍니다. 1972년 가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출입이 금지될 만큼 험했던 만물상 코스. 2010년 안전시설을 완비한 후 개방했으며 이후 가야산의 대표적인 코스가 되었다. 산 넘어 산, 천국으로 가는 길도 이렇게나 힘들까? 저 멀리 또다시 보이는 북경사 철계단.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자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멀리서는 멋지게 웃는 모습의 바위들이 막상 마주하자 험상궂네요. 예로부터 조선 팔경의 하나로 알려진 변화무쌍한 산세가 연속되는 가야산. 바위에 뿌리를 내린 위대한 생명력을 가진 멋진 나무들이 있기에 기암괴석들이 더욱 아름다운 게 아닐까. 가을이 내려앉은 가야산의 풍경을 마주하고 걷다 보면 점점 고단함을 잊게 됩니다. 오랜 풍파를 견디며 예술작품으로 변모된 바위들과 가을로 물들어가는 가야산. 호연지기란 바로 이 풍경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거침없이 넓고 큰 기계란 뜻의 호연지기를 키우기엔 자연과 벗삼아 사는 것이 제일인 것 같다. 가파르고 험한 오르막을 지나 잠시 평안한 길이 나오면 쉬어가라며 모든 것을 잊게 해주는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산 능선 위에 뭉게구름과 탁 트인 뷰가 이어지며 업다운이 계속되는 만물상 코스. 힘겨운 구간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지만 경이로운 경치에 그만 푹 빠져 걷게 된다. 인스타나 각종 인생샷으로 유명한 바위가 저 멀리 보이고 여러 바위들의 형상들은 저마다의 전설을 말해주는 듯하다. 스릴 있는 등산로도 간간히 나오고 힘든 코스가 오히려 등산의 맛을 더해준다. 수천 수만 년 동안 자연이 빚어낸 바위들이 꿈틀대는 듯 열정과 도전 정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가야산. 탁 트인 조망과 기암괴석들은 등산의 피로를 잊게 해줄 만큼 매력적이다. 눈에 보이는 곳마다 자연의 위대함과 웅장함에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는 가야산. 다른 계절에는 어떤 풍경을 보여줄지 궁금하더라고요. 마치 앉아서 사진 찍고 가라는 듯 멋진 풍경 앞에 세워진 바위 위자.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이 인생사라는 듯 다이나믹한 가야산의 업다운 코스. 바위 사이로 매달린 듯한 철계단은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공동 예술작품처럼 보입니다. 어렸을 땐 별거 아닌 거에도 웃고 즐거웠는데 점점 웃음과 즐거움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한 백대 명산, 팔도의 산을 타며 새로운 걸 접하고 느끼다 보니 삶의 활력이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재미만을 쫓게 되는 쳇바퀴 도는 중년의 삶에서 새롭고 다양한 것을 보여주는 액티브한 산이 창조적이고 활력적인 생활로 바뀌게 해주었습니다. 계속되는 오르내림에 지쳐가지만 정상이 눈에 들어오자 힘을 더 내어봅니다. 초입부터 난이도 매우 어려움이란 글자가 왜 써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만물상 코스. 힘겹게 올랐다 내리기를 반복하며 문득 뒤돌아보면 내가 저 멋진 곳을 지나왔단 말인가란 생각이 들게 합니다. 만물상이란 이름 값을 하듯 각종 희귀한 모습의 바위들이 외계인의 작품인 듯한 의심도 들게 합니다. 스펙타클한 경치와 신비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서 체력의 한계마저도 환희로 승화시킬 정도로 매력적인 산입니다. 신라의 천재 문장가 최치원은 말년에 이곳으로 내려와 가야산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여지 승남에는 가야산의 모양새는 천하으뜸이요 지덕이 비길 데가 없다 하여 예부터 한반도 12대 명산이라 했다. 서성제 700m 전 구름 위에 솟은 완벽한 성처럼 정상을 아직 허락하지 않았다는 듯 까마득히 남은 상황봉. 정상 아래 만물상의 위용이 환상적이다. 정상을 바라보자 꼭대기에 이미 서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을 만큼 지쳐있는 상태. 서성제 400m 전 곧 상하덤에 도착. 정견모주라는 여신이 있는 가야산. 상하덤은 정견모주와 천신 이비가지가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장소다. 이 둘에게서 대가야의 시조 아즈나시왕과 금관가야의 시조 수로왕이 태어났다는 신화가 있다. 일부러 어려운 코스를 택한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만물산과 화려한 풍경들. 만물산 코스와 상하덤을 지나면 칠불봉과 상왕봉 가는 길에 서성제 삼거리를 지나는데 하산길로 잡은 용기골 코스와 합류하는 지점이다. 힘든 코스를 지나온 터라 체력이 바닥난 상태. 정상 1km 전부턴 네 발로 기다시피 오릅니다. 끝도 없는 계단과 칼바위 능선. 그나마 여름이 아닌 게 다행이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해준 만물산 코스. 점점 무거워지는 발걸음. 오래전 전설의 고향에서 내 다리 내놔란 장면이 떠오른다. 악보에 맞춰 춤을 추듯 솟아난 바위 능선을 건넌 후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전개되는 곳. 몸은 피곤하여도 마음은 황홀경이라 내 위지가 아닌 가야산이 나를 정상으로 이끄는 중이다. 가야산에 동화된 나. 등산 스틱 잡은 손과 팔마저 힘든 탓인지 덜덜 떨린다. 어지간해서는 엄살을 피우지 않는데 등산 고수가 아니라면 용기골 코스로 오르고 만물산 코스로 하산하는 걸 권한다. 인간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힘들지만 설명할 수 없는 산과의 합일감에 행복하다. 잊혀진 가야곡의 마지막 유산 같은 화려하고 신비한 아름다움이 전설처럼 펼쳐지는 가야산. 그토록 힘들었던 보행길을 뒤돌아보며 카리스마 넘치는 정상과 마주한다. 해발 1300m쯤 되자 불꽃처럼 타오르는 바위들의 형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만물의 모든 상을 볼 수 있다는 만물산답게 늘어선 기암 열전을 지나고 마지막 계단 천국을 오르기 전이다. 어떤 두려움도 고독도 없는 작은 열반에 오른 듯 발끝으로 와서 안기는 가야산. 정상 200m 전 표지판. 상왕봉부터 찍고 칠불봉에 들리기로 한다. 운장산 칠성대가 생각나게 하는 칠불봉. 상왕봉, 칠불봉 등 수많은 비경을 담은 봉우리들을 연결해 만든 목걸이를 닮은 가야산. 가혹한 계단을 넘어설 때마다 펼쳐지는 경치는 오아시스보다 더 반갑지만 극심한 업다운 코스로 체력 소모가 컸다. 정상 200m 전. 이제 한 번의 내림과 한 번의 오름만이 남은 정상으로의 마지막 여정. 상왕봉과 우두봉이란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정상. 4시간의 혈투 끝에 마지막 계단 앞에 놓여진 가야산의 정상. 상왕봉. 지나왔던 험준한 길들의 고생은 곧이어 조우할 정상과의 설레임에 묻혀버리고 기쁨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커다란 파도의 굴곡을 넘어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상왕봉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감동받아 만세가 외쳐집니다. 가야산 정상. 상왕봉에서 바라본 풍경을 감상해보시죠. 심장을 삼킬 듯한 난코스를 올라 정상에서 내려다보니 그동안의 길들이 훤히 보이네요. 험난한 길을 애써 올라왔으니 이젠 마치 아동바동 살지 말라는 듯 정상에 선 나를 강한 바람이 세차게 때립니다. 몇 시간 산행을 했을 뿐인데 속세를 아득히 떠나온 것 같다. 1년 내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우기정. 야생마처럼 거친 등산로와 날이 선 바위길이 사람의 발길을 떼어놓으려는 듯 매섭지만 또한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이따가 하산할 때 들릴 칠불봉은 상왕봉보다 3m 높은 1433m. 진짜 정상은 칠불봉이다. 멀리서 보면 소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상왕봉의 또 다른 이름 우두봉. 우비정은 그 위치가 소의 콧구멍이라 1년 내 마르지가 않는다는 썰이다. 우비정에 비단 개구리가 산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인다. 대신 작은 물고기들이 있어 신기했다. 하산길에 칠불봉에 오르는데 자기가 진짜 가야산의 정상이라는 듯 상왕봉을 시샘하며 강한 바람으로 분풀이를 한다. 정상석도 더 멋있고 풍경도 상왕봉보다 아름다운 칠불봉. 바람이 서있지 못할 정도로 거세서 엎드려 경치를 감상해야 할 정도다. 암릉 위에 멋진 의용으로 서있는 칠불봉. 저무는 햇살과 탁 트인 뷰가 천국의 형상을 그려놓았다. 강한 바람의 촉감과 소리가 고요하고 평화로운 가야산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울퉁불퉁 멋진 근육을 뽐내고 있는 가야산과 작별할 시간. 서성제 갈림길에서 만물산이 아닌 용기골로 하산합니다. 만물산 코스는 힘들지만 멋진 뷰가 매혹적이고 용기골 코스는 계곡물이 쏟아지는 숲길을 상쾌하게 걸을 수 있는 등산로입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지체되어 어두워지자 서두르는 하산길. 여름에는 용기골 코스로 올라 만물산 쪽으로 하산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만물산 코스로 정상까지
4시간 걸렸는데 하산은 1시간 40분 걸렸습니다. 가야산은 만가지의 형상을 가진 기암괴석뿐만 아니라 좋은 계곡과 팔만대장경을 소장한 해인사 등 만가지 매력을 지닌 산이었습니다. 만물상 코스를 얕본 탓에 고생했지만 정상을 밟고 나니 다시 한번 같은 코스로 올라 이번엔 제대로 감상하고 싶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곡물 소리가 점점 아련하게 들려오며 출발지인 백운동 탐방센터가 눈앞에 들어옵니다. 총 8.7km 거리에 휴식시간 40분 포함 총 6시간 20분 걸렸습니다.